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녹화한 대담 프로그램이 어젯밤 방송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에 대통령이 무슨 말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 가방을 들고 온 사람이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오겠다고 한 걸 막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품 가방에 대한 언급은 작년 11월 동영상 공개 이후 2달 만에 처음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치우쳐 그런 결과가 생겼다며 아쉽다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1년 전 영상을 공개한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거듭되는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선정을 해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효용성에 대해선 스스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대담에서 국민들이 주목한 건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 수위였습니다. 일각에선 불법 혐의를 제기하며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는 사안이지만 대통령은 직접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과 관련한 질문은 대통령 부부의 다툼 여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슈 가지고서 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이 될지 여부가 큰 관심사였는데 법원은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 후보자를 향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취임 35일 만에 사퇴한 조 전 장관은 아내와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세워졌습니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4년 한 달여의 재판 끝에 항소심 법원이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 입시 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는 유죄.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뇌물은 아니지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받습니다. 부부가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고 정치권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신은 15번 넘게 사과를 했고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견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겐 다른 범행으로 수감돼 건강이 악화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 씨는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또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화장치를 청소하다가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 5.5톤이 건물 밖으로 흘러나갔고 220억 베크렐의 방사능 물질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9시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정화장치에서 5.5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됐습니다. 이번에도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화장치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세슘 정화장치에 배관을 씻어내는 청소를 했는데 닫아야 할 배관 밸브 16개 가운데 10개를 실수로 닫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40분 동안 청소가 이루어졌고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정화장치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元弁を開けたのが8時33分で、最終的に東京電力の当直員の方が配管から漏洩が停止しているのを確認したのが9時16分頃に 도쿄전력은 세슘 등 220억 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내에서 1억 베크렐 이상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경우 국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 기준의 220배에 달하는 양이 유출된 겁니다. 도쿄전력은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어 외부에 영향은 없다며 조만간 오염된 흙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에도 협력업체 직원들이 다액종 제거 설비를 청소하다 오염수가 유출돼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고가 있었고 일본 원자력 규제위가 당시 도쿄전력의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배관 청소를 하면서 배관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입니다. 과연 도쿄전력이 안전관리 능력은 있는 건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닌지 일본 국민들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최근 부산 신항에 정박한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마약 100kg이 발견됐는데요. 발견된 위치가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배 하부 해수 흡입구 안이었습니다. 해경은 국제마약 조직이 브라질에서 유럽으로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이 수법을 쓴 걸로 추정했는데 출발 때는 물론 중간 기착지에서도 잠수부가 배 하부를 살피는 한국 국적 배라는 걸 마약 조직이 간과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부산 신항, 해경 잠수요원들이 대형 컨테이너선 바닥에 해수 흡입구 안에서 검은 가방 3개를 꺼냅니다. 안에서 발견된 100kg, 시가 3,500억 원 상당 코카인이었습니다. 마약이 발견된 곳은 배의 해수 출입구 안의 거름망 안이었습니다. 최근 국제 마약 조직들이 이 거름망에 몰래 마약을 숨겨 배달하는 이른바 기생충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고 물에 잠겨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에서 출발한 이 배도 거름망 검사를 했지만 마약 조직은 출발 전을 노렸습니다. 브라질 산토스 항에서 30분 후에 출항을 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잠수해서 한다면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싱가포르, 한국 등을 거쳐 배의 최종 도착지는 유럽의 한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마약이 적발된 겁니다. 한국 국적의 배는 출발 때뿐 아니라 기착지에서도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거름망을 확인하는데 마약 조직이 이런 점을 사전에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에 출항한 화물선에서 코카인 밀수출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선주사에서 유사사례 예방 목적으로 선적 검사를 했습니다. 1kg 단위로 포장된 이 코카인 속에는 작은 위치 추적 장치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경은 마약에 돌고래 같은 중남미 마약 조직의 표식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코카인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하모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의 한 전통시장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해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명절 장을 보러 나온 부부가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손님과 상인 4명이 다쳤습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트럭 노점상 앞에 과일을 고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차해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과일 트럭으로 돌진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전북 김제 요촌동의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건 파는 아줌마하고 또 두 사람은 물건을 살라고 트럭 뒤에 서 있었어. 저 뒤에서 오는데 빵 소리가 저까지 나더래. 장날은 아니지만 설 대목을 맞아 차량과 사람이 몰린 상황에서 차량이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장을 보러 온 손님과 상인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나온 부부는 다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가 돌진했다고 사람이 깨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네요. 인도에 사람 쳤다 이런 식으로.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